정미야? 너 맞지? 윤호의 목소리는 스스로도 믿기지 않을 만큼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출근길 회사 건물 입구에서 청소부 한 사람과 스쳐 지나가려던 찰나 그 얼굴을 보자마자 시간 전체가 멈춰버렸습니다. 20년 전 이혼 후 단 한 번도 마주치지 못했던 사람, 평생 가슴 한구석에만 남아있던 이름, 정미. 하지만 그녀는 마치 마주치면 안 될 사람을 마주한 것처럼 공포에 떨고 있었습니다. 반가움보단 두려움이 더 많이 깃든 듯한 표정을 하고 말이죠. 도대체 20년 동안 그녀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리고 왜 잘 나가던 그의 전처가 이 건물 앞에서 청소부 복장을 입고 서 있었던 걸까요?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최고요를 눌러주시면 더 재밌는 이야기를 빨리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사연 시작합니다. 강남 한복판 지상 25층 규모의 신축 건물 로비는 아직 완공되지 않은 채 공사 냄새로 가득했습니다. 시멘트 가루가 살짝 날리는 공기 속에서 작업자들의 망치질 소리와 드릴 소리가 끊임없이 울려 퍼졌어요. 윤호는 흰색 헬멧을 벗으며 현장 곳곳을 꼼꼼히 살폈습니다. 조명 각도가 여전히 마음에 안 드는데요. 그는 천장을 올려다보며 중얼거렸어요. 인테리어 회사 대표가 된 지 15년. 처음엔 작은 사무실 인테리어부터 시작했지만 이제는 이렇게 대기업 프로젝트를 여러 건 따낼 만큼 성공한 사업가가 되었죠. 대표님, 이쪽 대리석 마감 확인 좀 부탁드립니다. 현장 소장이 도면을 들고 다가왔습니다. 윤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를 따라 로비 중앙으로 걸어갔어요. 햇빛이 통유리를 통해 쏟아져 들어왔고 아직 보호 비닐이 씌워진 대리석 바닥이 은은하게 빛났습니다. 여기 조명 각도 다시 조정해 주세요. 저녁 시간대에 그림자가 너무 깊게 들이올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대표님. 직원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재빨리 움직였습니다. 윤호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계단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어요.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 난간도 확인해야 했죠. 그때였습니다. 복도 끝 청소 도구를 든 여성 한 명이 무릎을 꿇고 바닥을 닦고 있었어요. 낡은 작업복을 입고 머리를 단정하게 뒤로 묶은 뒷모습. 윤호는 그냥 지나치려다 문득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뭔가 낯익은 느낌이었죠. 저 사람, 어디서 본 것 같은데? 그는 무심코 그쪽으로 시선을 고정했습니다. 여성은 여전히 고개를 숙인 채 걸레질을 하고 있었어요. 야윈 어깨, 구부정한 자세. 하지만 그 실루엣 어딘가에서 윤호는 기묘한 기시감을 느꼈습니다. 마침 그 순간 여성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공중에서 마주쳤어요. 정미. 윤호의 입에서 그 이름이 저절로 흘러나왔습니다. 그 얼굴. 20년이 지났어도 절대 잊을 수 없는 얼굴이었죠. 시간이 흘러 눈가에 주름이 생기고 얼굴선이 여위었지만 분명했습니다. 전처 정미였어요. 한때 그의 아내였고 어느 날 갑자기 이혼 서류만 남긴 채 사라진 그 여자. 윤호의 가슴이 쿵쿵 뛰기 시작했습니다. 반가움과 놀라움 그리고 설명할 수 없는 복잡한 감정이 한꺼번에 밀려왔어요. 그는 본능적으로 한 발 다가서며 입을 열려 했죠. 하지만 정미의 반응은 전혀 달랐습니다. 그녀는 윤호를 발견하자마자 온몸이 돌처럼 굳어버렸어요. 반가움 같은 건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녀의 눈에는 순간적인 공포가 스쳤죠. 마치 절대 마주쳐서는 안 될 사람을 만난 것처럼. 그녀는 황급히 주변을 둘러보기 시작했습니다. 왼쪽, 오른쪽, 계단 쪽, 복도 끝. 마치 누군가에게 들킬까봐 혹은 누군가가 지켜보고 있을까봐 두려워하는 사람처럼 말이에요.
정미야, 나야. 윤호. 윤호가 한 발 더 다가가려는 순간 정미는 황급히 청소 도구를 집어들었습니다. 물통이 쏟아질 듯 흔들렸고 걸레가 바닥에 떨어졌어요. 하지만 그녀는 그것도 줍지 않았죠. 그저 복도 반대편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잠깐, 정미야. 윤호가 다시 불렀지만 그녀는 뒤도 돌아보지 않았어요. 마치 퇴근 시간이라도 된 양, 아니 마치 쫓기는 사람처럼 서둘러 비상계단 쪽으로 사라졌습니다. 철문이 쿵 하는 소리와 함께 닫혔죠. 윤호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지? 손에 들고 있던 도면이 바닥에 떨어져도 그는 눈치채지 못했어요. 그의 머릿속은 온통 방금 본 정미의 표정으로 가득 찼습니다. 두려움, 경계심, 그리고 절망? 대표님, 왜 그러세요? 어디 아프세요? 뒤에서 현장 소장이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윤호는 고개를 저으며 떨어진 도면을 주워들었어요. 하지만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죠. 그는 애써 침착한 척하며 현장을 다시 점검했지만 집중이 전혀 되지 않았습니다. 정미의 그 표정이, 그 두려움 가득한 눈빛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왜 그런 표정으로 날 봤을까? 작업이 끝나고 현장 사무실로 돌아왔을 때는 이미 오후 5시가 넘어 있었습니다. 윤호는 책상에 앉아 서류를 펼쳤지만 한 줄도 읽히지 않았어요. 그때 복도 쪽 휴게실에서 직원 몇 명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죠. 아, 정미 씨 말이야? 요즘 진짜 이상해. 계속 누가 찾아온다고 불안해하던데. 맞아. 나도 봤어. 전화만 오면 얼굴이 하얗게 변해. 손도 부들부들 떨고. 무슨 일 있는 거 아니야? 오늘도 갑자기 조퇴하더라. 윤호는 서류를 내려놓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정미. 그 이름을 다시 듣자 확신이 섰어요. 방금 본 그 여자가 정말로 정미였고 그녀에게 뭔가 심각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말이죠. 시댁이랑 문제 있다는 얘기도 들었는데. 에이, 그건 옛날 얘기 아니야? 이혼한 지 한참 됐잖아. 그래도 빚 문제는 남아있다던데. 뭐, 잘은 모르겠지만. 윤호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시댁? 이혼? 빚? 20년 전 정미는 아무 말도 없이 이혼 서류만 남기고 사라졌어요. 당시 윤호는 사업 준비로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었죠. 어느 날 집에 돌아왔을 때 거실 탁자 위에 이혼 서류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의 서명란에는 이미 사인이 되어 있었고 정미의 짐은 모두 사라진 뒤였어요. 그는 미친 듯이 그녀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핸드폰은 꺼져 있었고 친구들도 그녀의 행방을 몰랐죠. 결국 윤호는 그녀가 다른 남자를 만났거나 자신에게 실망해서 떠났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 표정을 보니 알 수 있었어요. 정미는 도망친 거였어. 무언가로부터, 누군가로부터. 그리고 그 누군가는 아직도 그녀를 찾고 있는 게 분명했습니다. 윤호는 책상 서랍을 열고 오래된 수첩을 꺼냈어요. 20년 전 정미와 함께 찍었던 사진 한 장이 그 안에 끼워져 있었죠. 웃고 있는 정미의 얼굴. 그때 그녀는 행복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 정미는 달랐어요. 그녀는 겁에 질려 있었고 생기라곤 찾아볼 수 없었죠.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윤호는 사진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석양이 지고 있었어요. 빌딩 숲 사이로 붉은 빛이 스며들었죠. 그는 결심했습니다. 이번엔 절대 놓치지 않을 거야. 정미야, 내가 꼭 진실을 알아낼게. 다음 날 아침 윤호는 평소보다 1시간 일찍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어젯밤 한숨도 제대로 자지 못했어요. 눈을 감으면 정미의 그 겁에 질린 표정이 떠올랐고 뒤척이다 보니 어느새 새벽 5시였죠. 오늘은 꼭 정미를 만나야 해. 그는 로비에 들어서자마자 청소 담당 구역 쪽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하지만 어제 정미가 있던 복도는 텅 비어 있었어요. 다른 청소 직원 한 명이 유리창을 닫고 있을 뿐이었죠. 저기요, 혹시 어제 이 구역 청소하시던 분 어디 계세요? 윤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 정미 씨요? 오늘 안 나왔어요. 연락도 없이요. 연락 없이요? 네, 이상하죠. 그 사람 원래 성실한데 한 번도 무단결근 안 했거든요. 청소 직원은 고개를 갸웃거리며 다시 유리창을 닫기 시작했어요. 윤호는 불안한 마음으로 현장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오전 업무를 보는 내내 윤호는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회의 중에도 도면을 검토하는 중에도 자꾸만 정미 생각이 났어요. 점심시간이 되자 그는 현장 관리실로 내려갔죠. 관리실장님, 청소업체 연락처 좀 알 수 있을까요? 청소업체요? 무슨 문제라도 있으십니까? 아니요, 확인할 게 있어서요. 관리실장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곧 명함을 한 장 건넸습니다. 윤호는 복도로 나와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거기 정미 씨라고. 어제까지 근무하시던 분 연락처 좀 알 수 있을까요? 죄송하지만 개인정보라서요. 무슨 일이신지 말씀해 주시면. 제가 현장 책임자인데 업무 관련해서 급한 일이 있습니다. 거짓말이었어요.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죠. 아, 그렇다면 잠시만요. 잠시 후 통화가 다시 이어졌습니다. 정미 씨가 오늘 아침 전화로 사표를 냈어요. 갑자기 그만둔다고요. 사표를요? 이유는요? 개인 사정이라고만 하셨어요. 저희도 당황스럽습니다. 워낙 성실하신 분이라. 윤호는 전화를 끊고 복도 벽에 등을 기댔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어요. 정미는 그를 본 바로 다음날 일을 그만뒀습니다. 우연일까요? 아니었죠. 분명 윤호를 피하려는 거였어요. 대체 왜 나를 그렇게 피하는 거야? 오후 내내 윤호는 현장을 돌아다니며 정미에 대해 아는 사람을 찾았습니다. 그러던 중 휴게실에서 몇몇 직원들이 대화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정미 씨 그만뒀대요. 진짜? 갑자기? 오늘 아침에 전화로 사표 냈다던데. 뭐 급한 일 있나 봐. 아, 그 사람 원래 좀 그랬잖아. 예전에도 시댁이랑 사이가 엄청 안 좋았다면서. 윤호는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시댁? 그 단어가 또다시 나왔어요. 시댁이요? 직원 한 명이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이혼했다잖아. 근데 시댁에서 계속 연락한대. 빚 때문에. 빚? 본인 빚도 아니면서? 아니, 남편 집안 빚이래. 보증을 섰나 뭐 그랬나 봐. 어쨌든 이혼했는데도 계속 쫓아다닌대요. 와, 그럼 완전 지옥이네. 이혼도 못 벗어나는 거잖아. 윤호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시댁, 빚, 보증, 이혼 후에도 계속되는 괴롭힘. 20년 전 정미가 떠났을 때의 일들이 파편처럼 떠올랐어요. 당시 윤호의 형은 사업에 실패해서 빚더미에 앉아 있었죠. 어머니는 매일같이 정미에게 집안을 위해 뭐라도 해야 하지 않겠냐고 압박했습니다. 윤호는 그때 너무 바빴어요. 자신의 사업을 시작하느라 집안일에 신경 쓸 여유가 없었죠. 정미가 힘들어하는 것도 어머니가 정미를 괴롭히는 것도 제대로 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정미는 사라졌어요. 설마 그때 정미가 빚 보증을 선 거였어? 윤호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파고들었어요.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정미는 20년 동안 자신이 초래하지도 않은 빚 때문에 고통받아 온 거였죠. 그는 휴대폰을 꺼내 형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형? 오, 윤호야. 무슨 일이야? 형, 20년 전에 정미가 형 빚 보증 선 적 있어요? 전화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걸 어떻게 알았어? 윤호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진짜였어요? 야, 그때 나도 어쩔 수 없었어. 회사가 망하는 상황이었고 내 처제가 도와준다고 해서 형이 정미한테 부탁한 거예요? 아니, 어머니가 정미한테 말씀하셨어. 가문을 위해서라고. 윤호는 휴대폰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화면이 삐걱거리는 소리가 났어요. 그래서 정미가 보증을 섰고 형이 빚을 못 갚으면서 정미한테 독촉이 간 거군요. 윤호야, 그게. 형은 그 빚 다 갚았어요? 또다시 침묵이었습니다. 일부는 갚았어. 근데 다는 못 갚았지. 그럼 지금도 정미한테 독촉이 가고 있다는 거네요. 미안해, 윤호야. 나도 몰랐어. 정미가 이혼하고 나서도 그런 일이 있는 줄은. 윤호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어요. 머릿속이 복잡했죠. 분노와 죄책감, 그리고 정미에 대한 미안함이 뒤섞였습니다. 그는 다시 관리실로 내려갔어요. CCTV를 확인하고 싶었죠. 관리실장님, 어제 오후 CCTV 영상 좀 볼 수 있을까요? 무슨 일이신지? 중요한 일입니다. 부탁드립니다. 관리실장은 잠시 고민하더니 모니터 앞으로 윤호를 안내했습니다. 화면에 어제 오후 현장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어요. 정미가 복도에서 윤호를 발견하고 황급히 계단으로 향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녀는 계단을 내려가 주차장으로 향했어요. 그리고 주차장 한 구석에서 휴대폰을 꺼내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죠. 영상 속 정미의 표정은 창백했습니다. 전화를 하는 내내 주변을 살피며 불안해했어요. 그리고 통화가 끝나자 주저앉아 고개를 묻었죠. 윤호는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정미는 울고 있었어요. 어깨가 작게 떨리는 게 보였습니다. 정미야, 넌 도대체 얼마나 힘들었던 거야? 그날 저녁 윤호는 차 안에 앉아 핸들을 붙잡았습니다. 시동도 걸지 않은 채 한참을 그렇게 있었어요. 어둠이 내렸고 주차장에는 그의 차만 덩그러니 남아 있었죠. 그는 생각했습니다. 20년 전 자신이 조금만 더 정미에게 관심을 가졌더라면, 어머니가 정미를 괴롭히는 걸 막았더라면, 형의 빚 문제에 정미를 끌어들이지 않았더라면, 지금 정미는 이렇게 도망 다니지 않아도 됐을 거예요. 이제라도 내가 바로 잡아야 해. 윤호는 시동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향하는 대신 예전에 정미와 함께 살던 동네로 차를 몰았어요. 혹시 그곳에 아직 정미를 아는 사람이 남아있을지도 몰랐죠. 어둠 속을 달리는 차 안에서 윤호는 다짐했습니다. 이번엔 절대 놓치지 않을 거야. 정미야, 내가 꼭 너를 찾아낼게. 주말이 되자 윤호는 새벽부터 차를 몰고 나섰습니다. 목적지는 20년 전 정미와 함께 살던 아파트 단지였어요. 낡은 5층짜리 건물들이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었죠. 페인트가 벗겨지고 담장엔 덩굴이 자라 있었지만 기억 속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윤호는 차에서 내려 천천히 단지 안으로 걸어 들어갔어요. 아침 공기가 차갑게 볼을 스쳤습니다. 몇몇 어르신들이 벤치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죠. 저기요, 혹시 이 동네 오래 사신 분 계세요? 한 할머니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나 여기 30년 넘게 살았는데. 무슨 일이야? 20년 전쯤에 여기 살던 부부 아세요? 남편이 윤호, 아내가 정미라고.
할머니의 눈이 커졌어요. 아이고, 그 집, 알지. 그때 참 안 됐지. 젊은 부부가 그렇게 헤어지다니. 혹시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세요? 할머니는 주변을 살피더니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그 집 시어머니가 문제였어. 맨날 며느리 괴롭혔지. 내가 옆동에 살아서 다 봤어. 어떻게요? 새벽부터 밤까지 집안일 시키고 돈 달라고 조르고. 한 번은 복도에서 정미가 우는 거 봤어. 시어머니가 뭐라 하는데 정미는 그냥 고개만 숙이고 있더라고. 윤호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게 언제쯤이었어요? 이혼하기 한 달 전쯤? 그때 시어머니가 자주 와서 정미한테 뭔가 강요하는 것 같았어. 서류 같은 거 들고 와서. 서류요? 응. 도장 찍으라고 막 소리 지르던데. 정미는 싫다고 했는데 결국은 도장 찍었나 봐. 윤호는 주먹을 쥐었어요. 어머니가 정미에게 뭔가를 강요했던 거였죠. 보증 서류였을 겁니다. 그 후에 정미 씨 어떻게 됐어요? 어느 날 갑자기 이사 갔어. 짐도 거의 안 싸고 혼자서 급하게 나가더라고. 그때 얼굴이 참말이 아니었어. 할머니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나도 말을 걸어볼까 했는데 그 애가 워낙 피하더라고. 무서워하는 것 같았어. 누가 쫓아오는 것처럼. 윤호는 할머니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 단지를 나왔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정미가 그렇게 힘들어하는 동안 자신은 아무것도 몰랐다는 게 너무 부끄러웠죠. 그는 다시 차에 올라타 다음 목적지로 향했습니다. 정미의 옛 직장 친구였어요. 예전에 몇 번 만난 적이 있는 사람이었죠. 카페에서 만난 친구는 윤호를 보자 놀란 표를 지었습니다. 윤호 씨? 오랜만이에요. 안녕하세요, 수진 씨. 갑자기 연락드려서 죄송해요. 괜찮아요. 정미 때문에 연락하신 거죠? 윤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입을 열었어요. 정미 얘기 들었어요. 요즘 또 힘들다던데. 혹시 20년 전 일도 알고 계세요? 수지는 잠시 망설이더니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요. 정미가 저한테 다 말했거든요. 그때 정미가 제 집에 며칠 있었어요. 뭐라고 했어요? 시댁에서 보증을 강요했대요. 시아버지 사업 빚이었나? 정미는 거절했대요. 근데 시어머니가 매일 찾아와서 난리를 쳤대요.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가족인데 이것도 못 해주냐. 내 남편 체면이 뭐가 되냐고 막 소리 지르고. 정미가 견딜 수 없었대요. 윤호 씨한테 말하려고 했는데. 왜 안 했어요? 윤호 씨가 그때 사업 시작하느라 너무 바빴잖아요. 정미는 윤호 씨한테 짐이 되기 싫다고 했어요. 그래서 혼자 감당하려고 했대요. 윤호는 테이블을 움켜쥐었습니다. 손가락이 하얗게 질렸어요. 그래서 결국 보증을 선 거예요? 네. 시어머니가 마지막에 이거 안 하면 윤호 사업도 망한다고 협박했대요. 정미는 그 말에 무너졌어요. 젠장. 윤호는 욕이 튀어나왔습니다. 카페 안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신경 쓰지 않았어요. 그리고요? 보증을 선 지 한 달도 안 돼서 독촉이 시작됐대요. 시댁에서 돈을 안 갚으니까 정미한테 연락이 매일같이 왔대요. 전화, 문자, 심지어 집까지 찾아왔대요. 수지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정미는 윤호 씨한테 피해가 갈까봐 이혼을 결심했대요. 서류도 혼자 처리했어요. 윤호 씨 서명은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위조했겠죠. 윤호는 쓴웃음을 지었어요. 그때 이혼 서류에 자신의 서명이 이상하게 느껴졌었죠. 하지만 그냥 넘어갔었습니다. 정미는 이혼하고 나서도 계속 쫓겼어요. 시댁에서 빚을 갚으라고.
정미가 몇 년 동안 빚을 갚았는지 아세요? 얼마나요? 5년이요. 5년 동안 악착같이 일해서 일부를 갚았대요. 근데 이자가 계속 불어서 수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결국 다 못 갚고 지금까지도 독촉받고 있어요. 그래서 정미가 계속 도망 다니는 거예요. 윤호는 의자에 기댔습니다. 머리가 핑 돌았어요. 정미가 20년 동안 자신의 가족 때문에 자신이 초래하지도 않은 빚 때문에 고통받아왔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죠. 지금 정미 어디 있는지 아세요? 모르겠어요. 저한테도 연락 안 해요. 아마 또 숨은 것 같아요. 윤호는 카페를 나와 차로 돌아왔습니다. 핸들을 붙잡고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어요.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어머니에게, 형에게, 그리고 아무것도 모르고 살았던 자신에게. 그는 핸드폰을 꺼내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어머니, 저예요. 어머, 윤호야. 무슨 일이니? 20년 전에 정미한테 뭐 하셨어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무슨 소리야? 보증 강요하셨죠? 정미가 싫다는데 협박하고 강요해서 도장 찍게 만들었잖아요. 윤호야, 그것 때문에 정미가 이혼했어요. 그것 때문에 정미가 20년 동안 빚에 시달렸어요. 윤호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어머니,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정미는 가족이었잖아요. 가족이니까 도와줘야지. 내 형이 망하는데 가만히 있으라고? 그건 형 문제잖아요. 왜 정미를 끌어들여요? 너도 그때 사업 시작할 때 내 형한테 돈 받았잖아. 그럼 가족끼리 도와야지. 윤호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맞는 말이었어요. 자신도 형의 도움을 받았었죠. 하지만 그렇다고 정미에게 이런 짐을 떠넘길 순 없었어요. 그래도 이건 아니잖아요. 이제 와서 왜 그래? 다 옛날 일인데. 옛날 일이 아니에요. 정미는 지금도 고통받고 있어요. 윤호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는 차 밖으로 나와 찬 공기를 들이마셨습니다. 하늘은 어두웠고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빗방울이 얼굴에 떨어졌지만 윤호는 움직이지 않았죠. 정미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날 밤 윤호는 집에 돌아와 서랍을 뒤졌습니다. 20년 전 이혼 서류 사본이 어딘가에 있을 거예요. 한참을 뒤지다가 오래된 파일 봉투를 발견했죠. 서류를 꺼내 펼쳤습니다. 자신의 서명을 유심히 봤어요. 그제야 보였습니다. 필체가 미묘하게 달랐어요. 복사해서 붙인 흔적이 있었죠. 정미가 혼자 다 한 거였어. 윤호는 서류를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비는 더 세게 내렸어요. 20년이라는 시간 동안 정미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그는 결심했습니다. 이제라도 내가 바로잡을 거야. 정미야, 이번엔 내가 내 편이 될게.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윤호는 그동안 정미를 찾기 위해 모든 방법을 동원했어요. 예전 직장 동료들, 지인들, 심지어 청소업체 관계자까지 모두 찾아다녔죠. 하지만 정미의 행방은 오리무중이었습니다. 대표님, 오늘 회의 준비됐습니다. 비서가 서류를 들고 들어왔지만 윤호는 제대로 듣지 못했어요. 책상 위에는 정미에 관한 메모들이 가득 쌓여 있었죠. 옛 주소, 전화번호, 지인들의 연락처. 하지만 모두 쓸모없는 정보들이었습니다. 대표님? 아, 네. 회의는 30분만 미뤄주세요. 비서가 나가자 윤호는 핸드폰을 집어들었습니다. 수진에게 다시 한번 전화를 걸었어요. 수진 씨, 저 윤호예요. 혹시 정미한테 연락 왔어요? 아니요, 아직. 저도 걱정돼요. 정미가 이렇게 오래 연락 안 한 적은 없거든요.
마지막으로 정미가 어디 산다고 했죠? 구로 쪽이라고 했던 것 같은데. 정확한 주소는 몰라요. 정미가 일부러 안 알려줬어요. 윤호는 전화를 끊고 검색을 시작했습니다. 구로 지역 원룸촌, 고시원, 쪽방촌. 정미의 경제 상황을 생각하면 그런 곳에 있을 가능성이 높았어요. 그날 오후 윤호는 회의를 취소하고 구로로 향했습니다. 낡은 건물들이 빼곡히 들어선 골목을 하나씩 돌아다녔어요. 부동산에 들러 물어보고 편의점 주인에게도 정미의 사진을 보여줬죠. 이분 보신 적 있으세요? 글쎄요. 비슷한 사람은 많은데. 5번째 부동산에서 드디어 실마리를 잡았습니다. 아, 이분. 저희 건물 3층에 계세요. 근데 요즘 집에 잘 안 계시던데요. 지금 있을까요? 모르겠어요. 한번 가보세요. 301호예요. 윤호는 뛰다시피 해서 그 건물로 달려갔습니다. 엘리베이터도 없는 낡은 다세대 주택이었어요. 3층까지 계단을 올라가는 동안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죠. 301호 앞에 섰습니다. 문패도 없는 초라한 철문이었어요. 윤호는 숨을 고르고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딩동. 반응이 없었습니다. 정미야, 나야. 윤호야. 여전히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어요. 윤호는 다시 초인종을 눌렀죠. 1번, 2번, 3번. 정미야, 있으면 대답해줘. 나 걱정돼서 미치겠어. 그때였습니다. 문틈 아래에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왔어요. 누군가 안에 있었죠. 윤호는 문에 귀를 대고 들어봤습니다. 으윽. 희미한 신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정미야. 윤호는 문을 두드렸어요. 아니, 거의 발로 차다시피 했죠. 정미야. 괜찮아? 대답해줘. 신음소리만 계속 들릴 뿐이었습니다. 윤호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어요. 그는 온 힘을 다해 문을 밀었죠. 오래된 문은 생각보다 쉽게 열렸습니다. 안은 어두웠습니다. 윤호는 휴대폰 손전등을 켰어요. 좁은 원룸 안에 짐이 거의 없었죠. 작은 냉장고, 낡은 이불, 그리고 바닥에 쓰러진 정미가 보였습니다. 정미야. 윤호는 달려가 정미를 안아 올렸어요.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고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죠. 이마에 손을 대보니 뜨겁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정미야, 눈 떠봐. 정미야. 정미의 눈꺼풀이 가볍게 떨렸습니다. 하지만 눈을 뜨진 못했어요. 윤호는 119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사람이 쓰러졌어요. 빨리 와주세요. 구급차가 도착하기를 기다리는 동안 윤호는 방 안을 둘러봤습니다. 식탁 위에 서류 몇 장이 놓여 있었어요. 그는 서류를 집어들었죠. 첫 번째 서류는 독촉장이었습니다. 채무자 정미 귀하라고 적혀 있었어요. 금액은 3천만 원. 이자까지 합치면 더 늘어났을 겁니다. 두 번째는 각서였습니다. 본인 정미는 윤 씨 집안의 채무를 대신 변제할 것을 약속합니다. 아래에는 정미의 도장이 찍혀 있었어요. 날짜는 20년 전이었죠. 세 번째 서류를 보는 순간 윤호는 숨이 멎었습니다. 그것은 고소장 초안이었어요. 고소인 정미, 피고소인 김순자윤호 모라고 적혀 있었죠. 내용은 강요, 사기, 그리고 위협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윤호의 손이 떨렸습니다. 정미는 어머니를 고소하려고 했던 거예요. 하지만 이 서류는 제출되지 않았죠. 아마 정미가 마지막 순간에 망설였을 겁니다. 나 때문에, 나와 내 가족 때문에.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윤호는 서류들을 챙겨 정미와 함께 병원으로 향했어요. 응급실에서 의사가 나왔습니다. 과로와 영양실조로 쓰러진 것 같습니다. 며칠 굶으신 것 같은데 보호자이십니까? 네.
제가 보호자예요. 환자분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입원이 필요해요. 윤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돈은 문제가 아니었어요. 지금은 정미가 깨어나는 게 중요했죠. 병실로 옮겨진 정미는 여전히 눈을 뜨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윤호는 침대 옆 의자에 앉아 정미의 손을 잡았어요. 그녀의 손은 거칠고 상처투성이었죠. 이 손으로 20년 동안 얼마나 힘들게 살았을까. 밤이 깊어갔습니다. 윤호는 정미의 곁을 떠나지 않았어요. 간호사가 들어와 링거를 교체하고 의사가 와서 상태를 확인했지만 윤호는 계속 그 자리에 있었죠. 새벽 2시쯤 정미의 손가락이 움직였습니다. 정미야? 윤호는 정미의 얼굴을 들여다봤어요. 그녀의 눈꺼풀이 천천히 떨렸습니다. 정미가 신음을 내며 눈을 떴어요. 흐릿한 시선이 천장을 그리고 윤호를 향했죠. 윤호? 응, 나야. 괜찮아? 정미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윤호의 손을 뿌리치려 했어요. 왜 여기 있어? 너 쓰러져 있었어. 내가 발견해서 병원에 데려왔어. 가줘. 제발 가줘. 정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돌려 윤호를 보지 않으려 했어요. 정미야, 나 다 알아. 시댁이 너한테 뭐 했는지, 너가 왜 이혼했는지. 정미의 몸이 굳었습니다. 내가 보증을 선 것도, 20년 동안 빚에 시달린 것도 다 알아. 내가, 우리 집안이 너한테 한 짓 다 알아. 알아서 뭐하게. 정미의 목소리는 차갑게 식어 있었어요. 이제 와서 알면 뭐해. 다 지나간 일인데. 지나간 일이 아니야. 넌 지금도 고통받고 있잖아. 그건 내 문제야. 정미는 여전히 고개를 돌린 채였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어깨가 작게 떨리고 있었어요. 너한테만큼은 말하고 싶지 않았어. 정미가 중얼거렸습니다. 넌 그냥 행복하게 살면 돼. 나 같은 건 신경 쓰지 말고. 어떻게 신경 안 써? 넌 내 아내였잖아. 전처야. 20년 전에 끝난 사이라고. 내 가족 때문에 너를 쫓아낸 거였어? 정말로? 윤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미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 침묵이 답이었죠. 미안해, 정미야. 정말 미안해. 윤호는 정미의 손을 다시 잡았습니다. 정미는 손을 빼려 했지만 힘이 없었어요. 이제라도 내가 바로잡을게. 시댁빚도 독촉도 다 내가 해결할게. 필요 없어. 필요 있어. 이건 내 책임이야. 정미는 드디어 윤호를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 고여 있었어요. 왜 이제 와서? 그 말과 함께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20년 동안 참아왔던 눈물이었죠. 윤호도 울고 있었습니다. 그는 정미의 손을 꽉 쥐었어요. 늦어서 미안해. 정말 미안해.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눈물만 흐르는 고요한 병실에서 사흘째 되는 날 정미는 많이 회복되었습니다. 링거를 떼고 죽을 먹을 수 있을 정도가 됐어요. 윤호는 그동안 한 번도 병원을 떠나지 않았죠. 회사 일은 부사장에게 맡기고 밤낮으로 정미 곁을 지켰습니다. 윤호 씨, 이제 그만 가봐요. 회사 일도 있잖아요. 정미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하지만 윤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회사는 괜찮아. 지금은 내가 더 중요해. 왜 그래요? 우린 남이잖아요. 남이 아니야. 윤호는 의자를 침대 가까이 당겼습니다. 적어도 내 마음속에선 아직도 넌 소중한 사람이야. 20년이 지났어도. 정미는 고개를 돌렸어요. 얼굴이 붉어졌죠.
그날 오후 의사가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환자분 상태는 많이 좋아졌어요. 일주일 정도 더 입원하시면 퇴원 가능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의사가 나가자 정민은 조급한 표정을 지었어요. 윤호 씨, 저 치료비 얼마예요? 그건 신경 쓰지 마. 신경 써야죠. 제가 낼 거예요. 정미야, 제발. 이것까지 신세 지고 싶지 않아요. 정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윤호는 한숨을 쉬었어요. 알았어. 나중에 천천히 갚으면 돼. 지금은 건강부터 회복하자. 정민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표정은 여전히 불안해 보였어요. 그날 저녁 정미가 잠든 사이 윤호는 병실을 나왔습니다. 복도 끝 창가에서 전화를 걸었어요. 변호사 친구였죠. 민수야, 나 윤호야. 오랜만이다. 무슨 일이야? 부탁 하나만 할게. 채무 관련 서류 좀 검토해 줄 수 있어? 채무? 내거? 아니, 지인 건데. 좀 복잡해. 윤호는 정미가 처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강요된 보증, 위조된 서류, 그리고 20년간 이어진 독촉까지. 그건 명백히 불법이야. 강요에 의한 보증은 무효화될 수 있어. 특히 위협이나 협박이 있었다면. 정말? 응. 서류 좀 보내줘. 내가 검토해 볼게. 윤호는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정미를 이 악몽에서 구해낼 방법이 있었던 거죠. 일주일 후 정미는 퇴원했습니다. 하지만 갈 곳이 없었어요. 원룸은 월세를 밀려 이미 계약이 해지된 상태였죠. 당분간 우리 집에서 지내. 윤호가 말했습니다. 안 돼요. 그건 너무. 정미야, 제발 고집 부리지 마. 내가 쓰러진 걸 또 보고 싶지 않아. 정미는 망설이다가 결국 고개를 끄덕였어요. 다른 선택지가 없었죠. 윤호의 아파트는 강남에 있었습니다. 넓은 거실, 깨끗한 인테리어. 정미가 살던 곳과는 너무나 달랐어요. 여기, 윤호 씨 혼자 살아요? 응. 결혼 안 했어. 한 번도. 정미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왜요? 잘생기고 돈도 많은데. 내가 있었으니까. 윤호는 담담하게 말했어요. 내 마음속엔 계속 너였어. 다른 사람은 생각할 수가 없었어. 정미는 말없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글썽였어요. 며칠 후 윤호는 변호사와 함께 시댁을 찾아갔습니다. 어머니와 형이 거실에 앉아 있었어요. 무슨 일이야, 윤호야? 갑자기 변호사까지 데리고. 어머니, 이제 정미한테서 손 떼세요. 윤호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20년 전 강요로 받아낸 보증, 법적으로 무효예요. 그리고 지금까지 정미한테 독촉한 것도 다 불법이고요. 변호사가 서류를 꺼냈어요. 이건 고소장입니다. 강요죄, 공갈죄, 그리고 사문서 위조 혐의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어머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윤호야, 내가 정말 친어머니한테 이럴 거야? 어머니가 먼저 정미한테 이랬잖아요. 가족이라면서 협박하고 강요하고 빚더미에 앉혔잖아요. 그건 집안을 위해서. 집안? 윤호는 쓴웃음을 지었어요. 집안 때문에 한 사람 인생을 망쳤어요. 그게 가족이에요? 형이 끼어들었습니다. 윤호야, 진정해. 우리가 잘못했어. 인정할게. 인정만으로는 안 돼요, 형. 이제 제대로 해결해야죠. 윤호는 서류를 테이블에 내려놓았습니다. 두 가지 선택지가 있어요. 하나는 정미의 빚을 전액 탕감하고 합의서에 서명하는 것. 다른 하나는 법정에서 보자는 거예요. 어머니와 형은 서로를 바라봤어요. 한참의 침묵 끝에 형이 입을 열었습니다. 알았어. 빚은 우리가 책임질게.
당연한 거예요. 애초에 형 빚이었잖아요. 윤호는 합의서를 꺼냈습니다. 형과 어머니가 떨리는 손으로 서명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윤호는 홀가분했습니다. 드디어 정미를 자유롭게 해줄 수 있었어요. 아파트에 도착하자 정미가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냄비에서 김치찌개 냄새가 났어요. 왔어요? 응. 배고프지? 두 사람은 식탁에 마주 앉았습니다. 20년 만에 함께하는 식사였어요. 정미야. 네. 시댁 문제 다 해결했어. 이제 너한테 독촉 안 와. 정미의 숟가락이 멈췄습니다. 정말이요? 응. 빚도 다 탕감됐어. 합의서도 받았고. 정미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어요. 어깨가 떨렸습니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윤호는 일어나 정미 옆으로 갔습니다. 그녀의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고맙다는 말하지 마. 이건 내가 했어야 할 일이었어. 20년 전에. 정미는 고개를 들어 윤호를 바라봤습니다. 눈물 범벅이 된 얼굴이었어요. 이제 와서 왜 이렇게 잘해줘요? 늦었지만 그래도 하고 싶어서. 윤호도 눈물이 났습니다. 미안해, 정미야. 20년 동안 혼자 힘들게 해서. 아니에요. 저도 미안해요. 아무 말 없이 떠나서.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말없이 눈물만 흘리면서. 그날 밤 정미는 거실 소파에 누워 잠을 청했어요.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죠. 20년간 짓눌렸던 짐이 내려가니 오히려 몸이 가벼워서 이상할 정도였습니다. 창밖으로 도시의 불빛이 보였어요. 정미는 그 불빛을 바라보며 생각했죠. 이제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다음 날 아침 윤호가 출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정미야, 나 회사 갔다 올게. 네, 다녀오세요. 점심은 냉장고에 반찬 있으니까 먹고. 저녁은 내가 사올게. 윤호가 현관으로 향하다가 멈췄어요. 뭔가 하고 싶은 말이 있는 듯 했죠. 정미야. 네.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정미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사랑으로 돌아가자는 건 아니야. 그건 나도 알아. 너무 많은 시간이 흘렀으니까. 윤호는 정미를 바라봤어요. 하지만 최소한 20년 전 끊긴 인연을 다시 이어갈 순 있지 않을까? 친구로든 동료로든. 정미는 잠시 생각하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천천히. 해봐요. 저도 아직 마음 정리가 안 됐어요. 그걸로 충분해. 윤호는 미소를 지었어요. 시간 천천히 두고 가자. 이번엔 서두르지 않을게. 일주일이 지나고 2주가 지났습니다. 정미는 윤호의 회사에서 일자리를 얻었어요. 청소가 아니라 사무 보조 업무였죠. 윤호가 주선한 거였습니다. 제가 이런 일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어. 넌 똑똑한 사람이야. 정미는 서툴지만 열심히 일했어요. 직원들도 그녀를 따뜻하게 대했죠. 어느 토요일 오후 윤호와 정미는 한강공원을 걷고 있었습니다. 날씨가 좋았어요. 가을 햇살이 강물에 반짝였죠. 여기 기억나? 윤호가 물었습니다. 네. 우리 처음 데이트했던 곳이죠. 그때 넌 아이스크림 먹다가 옷에 쏟았었어. 맞아요. 윤호 씨가 물티슈로 닦아줬었죠. 두 사람은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편안한 웃음이었어요. 벤치에 앉아 강을 바라봤습니다. 자전거 타는 사람들, 돗자리 깔고 누운 연인들. 평화로운 주말 풍경이었어요. 윤호 씨, 응? 고마워요. 저한테 다시 살 기회를 줘서. 윤호는 정미의 손을 잡았습니다. 정미는 놀라지 않았어요. 그저 손을 꽉 잡았죠. 우리 이제 시작하는 거야.
20년 전엔 지켰지 못한 약속, 이번엔 지킬 거야. 어떤 약속이요? 내 곁을 지키겠다는 약속? 정미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슬픈 눈물이 아니었어요. 저도 이번엔 도망가지 않을게요. 두 사람은 손을 맞잡은 채 석양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붉은 빛이 하늘을 물들였죠.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습니다. 20년 만에 되찾은 늦은 신뢰의 시작. 두 사람은 이제 서로에게 등을 맡길 수 있게 되었어요. 사랑으로 돌아가는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단단한 무언가가 그들 사이에 생겨나고 있었죠. 용서와 신뢰, 그리고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희망. 강물은 계속 흘렀습니다. 시간도 계속 흐를 거예요. 하지만 이제 그들은 함께였습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했어요. 사연 재밌게 잘 들으셨나요? 윤호와 정민은 서로를 진심으로 사랑했지만 어쩔 수 없이 헤어졌다가 우연히 다시 만났습니다. 마치 운명처럼요. 이처럼 자신의 소중한 인연은 언젠가 이어지고 아닌 인연은 어떻게 해도 갈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연을 듣고 계신 모든 분들에게도 햇살 같은 인연이 맞닿길 바라겠습니다.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